네, 제가 이제 토마스라는 분, FFT, 한 번의 FFT를 가지고, 어떤 그 함수가 있으면, 몇 승, 뭐, 3의 제곱승, 3의 5승. 근데 이제 3의 5승이 아니라 유리수도 있어요. 3의 2분의 1승, 뭐 이런 거. 3이라는 거 말고 이제 밑에 다른 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FFT 한 번으로 모든 거를 특이점 있을 때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 이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폄하하려고 이제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다 반박의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 이런 수학 공부를 하는 것도 공학에 적용하려고 제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AI 관련돼서, 어, 수학이 필요해서 제가 수학을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급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풀이의 급수는 알았지만, 노량급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노량급수에 질문한 거고. 근데 테일러 급수 말고 노량급수라는 게 있는 거죠. 테일러 급수는 아날리크한 그런 함수만 급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노량급수라는 게 이제 음의 차수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잖아요. 그럼 요 n승이 음의 차수일 때 노량급수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럼 노량급수가 이제 그 폴이 분모가 0인 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함수가 도너청인 해석적인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Z-Z0. 요 Z라는 거는 복소수예요. 이 Z 이제 복소수를 보통 Z 표현합니다. Z에서 원점까지의 그걸 해가지고 얘가 이 소문자에서 R까지 그 도난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신호처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신호처리에서 폴하고 재료가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제형만 좀 얘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노란급수 깊이 연관돼 있냐? 얘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과 복습형을 설명해주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러면 왜 노란급수가 중요할까? 라는 게 이제 특이점. 이 분모가 지금 S가 S0일 때 홀을 하고 있더니 시스템이 불안전해. 그래 발산합니다. 안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호철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로랑급수하고 히트 응답 연결하는 걸 제가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수학적 의미하고 내가 신호 처리에 이제 서로 연관이 된단 말이야. 내가 수학을 모르면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수학만 알면 또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신호 처리만 하는 사람은 수학을 모르고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도 알아야 되고 신호 처리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로랑급수를 FT 풀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챗GPT라는 게 할루이네이션,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할루이네이션인지 알고, 걔를 피드백을 줘가지고 걔를 보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조건 챗GPT 다 의지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챗GPT한테, 이제 피드백을 줘가지고 고쳐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제가 이제, 요걸 지금 그 토마스님 논문을 여기서 던지고, 야, 이거를 가지고 네가 판단해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저 리뷰어, 그러니까 저 좀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은 FFT나 IFFT에 대해 설명한 거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충분히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리뷰어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저기 보면은 FFT나 IFFT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IFFT는 원래 있던 거고, 그거를, 이 지수승,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FFT 계산하는 과정도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나와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C가 특이점을 이동하기 위해서 센터를 옮기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는 해요. 그렇다고 하고, 강력한 조합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C가 더하는 이유가 특이점 옮긴다라는 거는 맞다고 하지만 이제 도내청에서 수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리를 해주고. 이건 제가 잘못 물어본 거죠. 제가 물어봤는데 얘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해줘요. 테일러 곱슬, 로랑 곱슬. 그래서 그 센터 C를 더하는 것만으로 특이점을 피하는 건 어렵다는 거고. 어차피 토마스님은 특이점이 있어도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FFT 한 번만으로도. 저는 지금 제가 저 수식을 보고 잘못 이해한 거고. C를 더하면 되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실 로라 필요하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복수 거듭제고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복수승, 복소의 개수를 갖는 거예요. 복소의 2의 3승이 아니라 2의 3 플러스 i, 3 플러스 2의 i승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왜 필요하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려준 거지. 이 n이라는 걸 알려준 건데 실제로는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아까 로랑급수에서는 음수가 있었죠. 여기 이제 복수가 있는 거죠. n이 아니라 3 플러스 2i, 이 n 대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작들이 표현하는 거고 지금 얘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야, 미치 복소수가 아니라 지수이 복소수가 왜 필요하냐 물어본 거고, 얘 Z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보통 함수에 진동이나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리 해석이나 프리 아널리시스, 컴플렉스 아널리시스, 퀀텀 메카닉, 수학적 모델 필수에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실수 지수로는 표현할 수 없다. 단지 여기가 복소수여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콘덴서 인덕터, 그러니까 회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러면 콘덴서하고 인덕터를 가지고 저런 우리가 진동하고 제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복수 지수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회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L과 C가 이제 특이점 만들어내는 거냐? 싱글레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C와 L 가지고 전달을 생성한다는 얘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지 또. 그럼 특이점을 피해서 F를 풀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내가 풀 수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풀 수 없다고 그래서 어, 어,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제가 딱 던졌어. 여기서 그걸 가능하다잖아 했더니 핵심 결론 요약. FFT는 특이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특이점을 포함한 상태에서 정확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과정은 해석 잠 이론이 아니라 선형 시스템을 푸는 기계적인 수단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런 걸 포함해서도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제가 물어볼 때 피해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싱글레리티를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풀 수 있다, FFT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고요. FFT는 대체제. 그러니까 이 FFT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행렬 계산으로 레지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이점을 포함, 이제 오히려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논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FT는 특이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특이점까지 정확히 뽑아내는 도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논문을 기반으로 미분 방정식이나 신호 처리에서 한 번 FFT면 처리 가능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 신호 처리 한 번 FFT 처리할 수 있는가? 논문 기반 결론 정리하면 모든 미분 방정식 해석도 신호 처리도 적절한 프리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랑 QC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하 FFT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논문 정리 요약을 한 거고요. 신호 처리는 제가 좀 아는 거니까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미분 방정식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저항이 있고 콘덴서 있고 코일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저항 성분은 실수만 되기 때문에
이런 허수아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거지만, 허수아비가 나오려면은 콘덴서나 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비서용 방식이 나오려면 결론적으로는 폴이나 콘덴서가 들어가는 거고, 직접 선형화학 불가. 어, 그러면 비선형 방정식에는 선형화 불가능하다고 경계 조건. 모든 해석적 방법은 문제는 f부터 해석을 다 닫고 있는 선형식 해법이며 로랑 프레임과 갖추면 풀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풀 수 있다라는 거고 특이점의 함수 응답을 로랑하고 얘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함수 응답을 로랑 급수 없이 에펙트로 배수를 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수학에 막 로랑급도 몰랐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토마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뭐 평가를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걸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저걸 만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폄하하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그게 아무리 우리가 알기까지는 되게 어렵지만 딱 해놓고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해요. 발견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보면, 간단하네. 왜 이런 걸 발견 못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발견한 게 대단한 발견인데, 딱 보고서 그거는 폄하하는 자세가, 되게 지양해야 되는 거,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토마스님이 저 만든 FFT, 그럼 되게 사용하면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는 분이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수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이유도 지금 말 좀 드린 거예요. 수학을 알고 하면 이 회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을 통해서 회로하고 내가 접목시켜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챗GPT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 공부를 했던 거 하고 프로그램 했던 거 하고 이런 게 접목을 하면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식이 많으면 더 잘 물어보고 내가 할루이네이션, 거짓말하면 야, 그 거짓말이다. 너 왜 잘못된 답을 주냐라고 하고 내가 피드백을 주고 계속 얘한테 정보를 심어주면서 얘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챗GPT를.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야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은 챗GPT 덕분에 강력한 도구가 생긴 겁니다.